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 아침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도 지금 조금 전에 한번 해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놓치는 종목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나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매매는 저는 우선 오늘 매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매매 중에 하나는 CJ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고, 어제 매수를 한 것들을 쭉 끌고 와서 오늘 아침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켜보려고 하는데, 제 관점으로는 우선 지금 한 타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 완전히 중심이 될 만한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했어요. 어제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위에서 매도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매매일지에서는 나타나죠. 여기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떨어질 때, 여기서 더 많이 안 사고 밑에서 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더 많이 사고 여기에 이탈하면은 절반을 자른 다음에 밑에서 더 이제 다시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뭐 중심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차트 움직임으로만 매수를 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초상한가 이 현상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꽤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매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은 아침에 일찍 떨어졌을 때 매수를 잠깐 해봤어요. 이제 이 모양새가 지금 최근에 봤었던 모양새 중에 하나가 있어서 매수를 지금 해보고 연습 겸으로 지금 이제 매매를 한 거고요. 이거를 왜 밑에서 잡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어제 알테오젠인가 하는 종목이 밑에가 빠졌다가 들어올린 종목이 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었네요. 이 종목은 1300억까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거 잘하면 엠벨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심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엠벨이 맞네요. 엠벨로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면 지금 17조거든요.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17조, 18조,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제 이제 그어놓은 이 선 있죠? 이 선 이제 아래쪽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쪽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거래가 됐네요. 네이처셀은 여기까지 자리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종목은 좀 다른 게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만약에 떨어지는 게 뭐 많이 떨어져 봐야 하한가를 떨어져도 이 자리를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정도까지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여기 한번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크게 떨어지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엄청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일도 떨어진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밑에서 충분히 나오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이처셀이 위아래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밑으로 이렇게 훅 내렸을 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고, 고려아연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여기 아래서 하단으로 쭉 내리고 나서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 모습이 오늘 네이처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 하단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연속해서 위쪽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엠벨에 닿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매매도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네. 증거금 100%만 아니었으면은 매매를 해봄직했는데, 일단은 저는 뭐 관망은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뭐 고려하연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 좋은 게 나타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것들을 보겠고, 11선 위에 11선인데 11선 위에 여기서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11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양봉이 나오는 그림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점을 잡기가 편하니까 그럴 때만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좋은 눌림자리이기도 하고 베팅하기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양이랑 비슷한 게 한일단조라는 종목인데 한일단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나온 이 모양인데 이거 거래대금이 많은 양봉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1190억 정도 들어왔고, 이것들을 고려해보면 어제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한일단조랑 그 다음에 범해안건영 이 종목이랑은 사실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를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1등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대표와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을 때 서로 시소를 이제 타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범해안건영이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재건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범해안건영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점점 전쟁이 더 격화가 된다, 더 심해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한일 단조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지금 시소 게임을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만 보면 한일 단조가 훨씬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게 이제 재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도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대동기어를 이제 걸어놨는데요. 대동기어가 범해안건영을 제치고 대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만약에 이 밑에 하단을 건드리면 10690 이걸 건드려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손절하려고 매매를 이제 해보고 있는 거예요. 2등 종목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만 들였고, 조금만 들이는 게 전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이제 걸어놓고 매매를 진행하겠고요. 10980까지 내려왔었네요. 10980. 범해안건영이 밑으로 한 번만 더 내려오면은 이제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등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여기 만주가 또 걸려있죠? 왜냐면 여기에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약간 강한 자석이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당길 것이다, 여기까지 당겨야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장이었다면, 그러니까 대동기어가 대장 역할을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 가격에는 이제 매수를 했을 건데, 범해안건영이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겠고, 범해안건영을 제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 밑에까지 내려오면 매수는 한번 해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 상한가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높아요, 자리가. 여기서 1차고 이거 2차, 그리고 3차 이제 파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면 1파, 2파, 3파, 4파, 5파에 해당하는 거라서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인 거는 맞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일 단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일 단조가 오히려 서브 역할을 해버리게 되면은 범해안건영이나 대동기어가 이제 밑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한일 단조가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10980까지만 내려오고 다시 호가창이 바뀌었네요. 그죠? 올라가니까 당연히 호가창이 바뀔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가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관여할 정도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뭐 1분, 2분만 지나가도 바뀌는 게 호가창이라서 일봉으로 차트를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만 잘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금 잔고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1승이라는 종목이 좀 아쉽게 됐어요.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모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받고 있지 않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예를 들어서 한일전주와 같은 그런 종목이 되는 그림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어서 테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흘러가는 모양새가 아쉽다, 움직임의 모양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SG글로벌은 일단 어제 경고를 걸어놨어요. 이제 훈장을 하나 단 건데 이렇게 되고 나서 오늘 아침에 PN풍년이 살짝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2등주이긴 한데 PN풍년이 1등이었던 SG글로벌이 좀 쉬고 있을 때 2등까지도 이렇게 잘 움직인다라는 걸 보면 이재명에 관련돼서 김동연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좀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썸메이지라는 종목은 어제 제가 이제 이거 상한가를 깨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켰는데요. 여기를 깨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한 번쯤은 이 가격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 대신에 이 종목이 후속으로 나온 종목이어서 사실은 매매를 할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다행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올라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다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상한가까지 다시 올라가느냐 이거를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것까지 가야만 진짜로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오고 또 뭔가 의도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를 연습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내려오고 있고 이제 움직임을 확인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HLB 제약은 추매를 하게 됐는데 HLB 제약이랑 그리고 한일단조 그리고 잠시만요. HLB 제약 그리고 한일단조 이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자리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뭐 적지는 않고 한 500억 정도로 준수하게 움직이는데 여기 밑에 두 번째 날 저점을 지키면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오는데 3일선 위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제 있었던 이 이제 작은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이 3일선 깨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가 베팅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그림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심심치 않게 꽤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매수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위까지 들어 올렸는데 거래대금이 완전히 다 터진 건 아니고 일부는 터졌는데 그죠? 일부는 터졌는데 시장의 중심까지 뭐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위에까지 한번 들어 올렸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형님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고 이제 매수하고 나서 들어 올렸을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조금씩 이제 연습하는 걸로 이제 매매를 해보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보통 이 선들 위에서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일단조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이게, DS 단석이랑 비슷한 의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처셀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이상 들어온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이날 이제 되돌리는 양봉이 나오는 동안에 1000억 이상 흔적이 없어요. 대신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을 1000억이 넘는 거래대금으로 들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눌림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잡는 거, 그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여기에서 그리고 SY 스틸텍 이 종목도 SY 스틸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준을 잡으시는 거를 저는 거래 대금을 위주로 기준을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특히 여기 있었던 이 모양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눌림,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잠깐 하고 눌린 후에 언제 잡을 거냐,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이제 잡는 방법을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을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위치를 매수할 타점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리고 손절할 타점도 미리 다 정해놓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거래 대금이 많이 1000억 이상 나왔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자리를 여기 위쪽에, 살짝 위쪽에 잡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이 들고요. DS 단색에서도 보여주는 게 그런 위치예요. 여기 앞좌석에 보면 여기에 3일선, 이게 검은색 선이 이제 3일선이거든요. 3일선을 종가로 일단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잡는 건데, 이거 잡는 게 피보나치로 이제 그었을 때 절반 정도 오는 그 위치거든요. 이런 걸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이처셀은 앞전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잡을 때 조금 다르게 잡아요. 얘는 절반까지 안 오고 더 밑에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안 오고 나서 아주 짧은 이제 단봉이 나왔다. 이제 양봉인데 이 손해, 여기서 이 저점을 저점까지 손해가 3%에서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종가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밑에를 깨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한일단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으면, 차트의 위치 때문에 살짝 눌릴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하면서 잡는 거,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1000억 이상 들어왔는데, 보통 1000억 이상 들어왔으면 당연히 중간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전체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전체 차트 모양에서 앞에 11선을 꽤 많이 눌렀죠. 그전에는 다 종목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위쪽에서 잡는 거랑 아래서 돌려서 나올 때 잡는 거랑 약간 이제 차이점을 둔다는 거죠. 좀 더 잘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큰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테마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더 많이 싸우겠다고 지금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범양건영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같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범양건영이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 한일 단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자체는 우크라이나 쪽이랑 이제 러시아랑 점점 더 많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니까, 한일 단저가 올라가는 동안 범양건영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속 게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이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눌렸을 때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네이처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굳이 매매를 여기서 하려고 덤비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덤비지 않아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본 이유는, 그래도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테마가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 이거를 연습하려고 하는 거고, 서메이지라는 종목이 계속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그럼 유한양행이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게 되면, 급하게 떨어진 거는 없이 이제 쭉 흘러내렸고, 유한양행도 약 10조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니까 엠벨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엠벨에 오는 거는 이때 한번 왔네요. 이때 한번 왔는데, 여기 파란색 선 위에 있으니까 더 밑에까지 지금 기다렸어야 됐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위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네요. 네. 저기까지 엠벨 여기까지 안 오면 매수 안 한다, 이게 이제 엠벨 좀 유명한 방법이 이제 되기는 하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 오늘 매매에 대해서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영상은 녹화를 마무리할게요. 지금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어제 눌렸다가 3일선을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대동기어랑 삼부토관 이 세 종목이 같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일단 나왔고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이제 나오는 거고, 삼부토관 같은 경우는 이제 1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그냥 차트에서 나타나는 대로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이고, 범양근영이 지금 이제 음봉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터진 거를 보게 되면 오늘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차트에 그런 그 전에 이제 공부했었던 그런 모양상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왔고, 지금 옆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꽤 나오겠죠. 거래대금 자체는 이제 500억이라는 돈이 나왔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랑 실제적으로 계약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부여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일단 매수를 여기를 해봤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단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종목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CJ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다 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가격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제가 잡아놓은 이 손절 라인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지금 보면은 3일선 위에서 일단 올라섰지만 이거는 이제 음봉이고요. 오늘 만약에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약에 나타나게 돼서 양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내일 3일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 양봉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저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좀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CJ에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CJ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부여를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바이오사이언스를 분할로 매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의외로 시장에서 꽤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만약에 흘러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1차 상승이 나오는 거고, 옆으로 갔다가 2차 상승 가서 많게는 27,000원 뭐 여기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냥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갈 거라면 여기 밑에 하단을 이제 깰 거예요. 네. 좀 쉽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알조 IB 투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썸에이지랑 비슷하게 지금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뭐냐면 썸에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점상으로 올라왔는데 밑에 하단을 깨고 이 점상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도 추매를 좀 했었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도는 일단 해놓고 스페이스 X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매는 좀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많이 제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원칙을 좀 지키게 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름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비슷하게 매매를 해서 상한가 공부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도 다음에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